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정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불안과 일전을 치를 각오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히는 한편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가 정치권과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률, 실질금리, 금융 건전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1분기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건설 투자, 민간 소비, 수출 부진이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 속에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며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가 주목받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특히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고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위해 즉시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새 정부의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통합과 실용을 가치로 내세운 정부의 방향성과 유연한 실용정부로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한 내란으로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이 국민을 위해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나아가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 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과의 통상협상이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중 열릴 가능성 있는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상 압박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과 함께 내수 수출 기업에 대한 핀셋 지원,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가 정치권과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은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우리 경제가 성장률, 실질금리, 금융 건전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통화정책 운신폭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일 발표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5년에는 OECD 국가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경기 부양책보다 실물 금융 부문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 고령층 고용 확대, 생산성 제고 같은 장기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이라며 단편적인 경기 조절은 한계가 있어서 구조 개혁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움직였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한국 시각으로 4일 오후 1시 1분부터 즉시 발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산 철강의 저가 과잉 공급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50% 관세가 생산 능력 유지와 국가 안보 수요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철강업계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4위로 지난해 기준 29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이미 25% 관세로도 수출 타격을 입고 있던 가운데 이번 인상은 사실상 미국 수출기를 막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제 철강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금융 소식입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 속에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며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건설 제조업 부진이 뚜렷한 만큼 정부의 추가 경기 대응책과 투자 유인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의 역성장입니다. 올해 1분기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건설 투자, 민간 소비, 수출 부진이었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1% 감소되었고 민간 소비는 통신기기 등의 재화 소비가 늘었지만 오락, 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줄며 0.1% 줄었습니다. 수출 역시 화학제품과 기계, 장비 부진으로 0.6% 감소되었고 수입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1.1% 줄었습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가 주목받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공급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이 작년 동기 대비 33.8% 감소했고 수도권은 32.3%, 서울은 21.2%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아파트 착공은 37%나 급감하면서 시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로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소득 수준과 지역별 차등 적용 등 유연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방에서 자립 가능한 경제와 교육,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